네, 안녕하세요. 레드미아주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지윤테크의 차세대 플래그십 짐벌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 짐벌을 여러분들께 최초로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흥분되고 또 기쁩니다. 지금까지 제가 본 짐벌들 중에서 이렇게 작고 가볍고 또 모터 파워가 강력한 짐벌은 거의 없었어요. 분명히 여러분들도 더 크고 무거운 바디와 렌즈를 원하셨던 분들은 이 짐벌을 분명 원하셨을 거예요. 더 크고 무거운 렌즈를 사용하고 싶다. 예를 들어 70-200 GM 렌즈라던가 또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슈인 렌즈가 뭘까요? 줌 렌즈 중에서. 삼양 35-150이 아닐까요? 이런 크고 무거운 줌 렌즈를 사용하거나 나는 일반적인 풀프레임 또는 1.5 크롭 미러리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FX6라던가 BMPCC UK라던가 더 크고 무거운 시네마 카메라 캠코더를 운용하고 싶으신 분들, 네, 그런 분들께는 여기에 있는 이 위빌3S 또는 위빌3만으로는 장착과 운용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 대한민국 최초로 공개할게요. 자, 바로 요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지윤테크의 차세대 대안입니다. 바로 크레인4입니다. 아이고. 자, 크레인4에 정말 많은 분들이 짐벌에서 운용을 하고 싶으셨던 70-200 GM1입니다. 물론 훨씬 더 작고 가벼워진 GM2가 더 좋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GM2가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더 크고 무거운 GM1을 가지고 온 겁니다. 네, 이 GM1이 장착된 모습은 제가 실시간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잘 보세요. 지금 소니 알파7 M4 GM1입니다. 앞에 작은 필터도 장착이 되어 있어요. 우선은 제가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네, 딸깍. 지금 제 크레인4 같은 경우는 여기 중간에 8캠 F38 퀵플레이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퀵플레이트죠. 이게 있으면은 이렇게 굉장히 심플하게 간단하게 짐벌에 카메라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바디 그리고 삼각대 모노포드 짐벌에 이 다 F38 퀵플레이트를 장착해놨어요. 이미 많은 분들이 이 F38 퀵플레이트를 사용하고 있겠지만 DJI나 지윤 짐벌 모두 이 퀵플레이트가 있으면 굉장히 방금처럼 쉽고 빠르게 장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락을 하나씩 풀어볼게요. 제가 짐벌을 세팅해 보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세팅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70-200 GM1입니다. 물론 더욱 권장하는 건 더 작고 가벼운 GM2예요. 하지만 GM1 같은 경우도 운용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 네, 틸트 축. 네, 이 정도면 세팅이 끝났고요. 첫 번째 틸트 축. 그 다음에 이제 정면입니다. 이제 정면 세팅이에요. 지금 앞쪽으로 무게중심이 많이 쏠리죠? 뒤쪽으로 빼보겠습니다. 네. 자, 오히려 지금 뒤로 쏠렸고요. 네, 끝났어요. 지금 수평이 맞은 겁니다. 그리고 패닝축. 자, 지금 이쪽으로 지금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어요. 반대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여유가, 폼팩터가 충분합니다. 자, 끝났고 마지막 이제 패닝축입니다. 네. 패닝축은 제가 미리 세팅을 해놨어요. 세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전원을 켜볼게요. 물론 여기에 있는 렌즈 서포트는 장착을 해주겠습니다. 렌즈가 워낙 크고 무겁기 때문에 이런 렌즈 서포트가 있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살짝 세팅만 됐고 전원을 켜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자, 네, 지금 전원이 켜졌어요. 모터 파워는 로우로 하겠습니다. 크레인4의 이 70-200 GM1, GM2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장착이 가능할 만큼 모터 파워가 강력해졌어요. 자, 보세요. 지금 이렇게 로우 앵글 가능하죠? 지금 로우 앵글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폼팩터가 나오고 있죠. 상황에 따라서는 이 위에다가 좀 작은 마이크 같은 경우는 장착을 해도 될 만큼 이렇게 충분한 폼팩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70-200 GM1, 2 같은 경우는 이너줌 렌즈잖아요. 지금 200mm 또
70mm입니다. 이렇게 돼도 지금 운용이 가능한 거예요. 자, 지금 크레인4에 70200GM1이 장착이 된 모습입니다. 요걸 한번 조금 이따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에 있는 손목 지지대 있죠? 짐벌 1.6kg. 네. 타사의 짐벌에 비하면 모터 파워 대비 가벼운 건 맞지만 이 렌즈와 바디가 절대 가벼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에 있는 손목 지지대를 조정해서 하면은 여러분들이 느껴지실 겁니다. 사용해보는 순간 훨씬 더 편하고 가볍다고 느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70200GM1이 장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실제 이 크레인4로 70200GM1에 200mm 70mm로 하려면 이 렌즈를 장착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200mm로 장착하고 운용되는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보통 우리들이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2470GM 렌즈의 70mm f2.8로 촬영한 영상과 똑같은 피사체를 화각에서 200mm f2.8로 촬영한 영상 어떻게 다를까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정말 나는 뭔가 일반적인 짐벌샷이 아니라 정말 멋진 압도적인 135mm f1.8GM 렌즈를 능가하는 전신 아웃포커싱을 원하는데 네,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크레인4의 알파7 M4 그리고 70200GM 렌즈에 200mm로 로우 앵글로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200mm다 보니까 전신 아웃포커싱이 가능하죠. 지금은 로우 앵글, 이게 지금은 일반적인 샷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일반적인 샷으로 지금 촬영을 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짐벌을 들고서 이렇게 옆으로 걸으면서 제가 촬영을 한 겁니다. 옆으로 걷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흔들림 없는 영상이 나왔어요. 네, 2470GM2의 70mm로 비교한 영상을 볼게요. 자, 지금 이게 이제 같은 화각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70mm f2.8로 이제 촬영한 영상이죠. 네,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200mm. 느낌이 다르죠? 똑같은 장소에서 촬영을 했지만 70mm와 200mm. 네. 피사체에 인물이 집중되는 그 느낌이 확실히 다를 겁니다. 방금 보신 영상 같은 경우는 50GM이라던가 85GM 같은 경우로는 상반신 조금 더 아래까지는 네, 멋진 아웃포커싱으로 흔들림 없는 영상을 촬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전신 같은 경우는 85GM, 그 다음에 50GM, 135GM 같은, 135는 좀 가능하겠죠. 같은 경우는 운용이 어렵지만 이 크레인4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정말 운용하고 싶었던 이 70200GM. 네, 물론 저는 솔직히 GM2를 더 추천드립니다. 또 캐논 같은 경우도 RF70200을 추천드립니다. 이 크레인4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작고 가볍게 운용이 가능할 겁니다. 물론 여기 있는 70200 같은 경우가 여기 있는 크레인3S, 크레인2S에도 가능은 해요. 하지만 크레인2S 무게 2.1kg, 크레인3S 무게 2.5kg, 크레인4 1.6kg입니다. 어떤 걸 사용하시겠어요? 그렇죠? 자, 이게 크레인4입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이 크레인4로 70200, GM2, 그다음에 RF70200으로 훨씬 더 멋지고 배경이 날아가는 영상을 촬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GM2는 넘어가고 다른 렌즈를 한번 장착을 해볼게요. 바로 네, 삼양 35-150입니다. 현재 소니 유저분들이 가장 이슈인 렌즈죠. 삼양 35-150. 이 35-150 렌즈가 장착이 된다면 35-150뿐만 아니라 탐론 35-150 같은 경우도 장착이 가능할 거예요. 자, 우선 제가 전원을 끄고 자, 잠자기 모드입니다. 바디를 뺀 다음 렌즈를 35-150으로 교체해 볼게요. 혹시 탐론 35-150이나 삼양 35-150 쓰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이 렌즈? 지금 굉장히 인기가 많은 렌즈인데 자, 장착을 했습니다. 앞에 후드도 있죠. 자, 지금 8캠 F38 퀵 플레이트가 있으면 이렇게 딸깍 간단하게 껴지고 그 다음에 살짝 이렇게 렌즈 서포터를 장착을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 뺐다가 네, 그리고 렌즈 서포터가 있으면 더 좋아요.
자, 제가 요 렌즈 같은 경우도 세팅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하늘을 보는 세팅. 네, 됐네요. 거의 이 렌즈가 70200 GM2랑 무게가 거의 비슷합니다. 됐고 이제 정면. 자, 이제 이 부분이 문제인데 지금 뒤쪽으로 쏠려 있죠? 앞부분으로 움직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앞부분을 움직이고 자, 됐죠? 세팅 끝났습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 자 패닝 축. 자, 무게가 지금 이쪽으로 쏠려 있죠? 반대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네, 세팅 끝났어요. 수평 세팅도 끝난 겁니다. 너무 간단해요. 그 다음 마지막 패닝 축. 네, 패닝 축도 70200 GM1이랑 거의 무게가 똑같습니다. 세팅을 안 해도 지금 다 맞아 있어요. 자, 이제 잠그고 전원을 켜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잠자기 모드에서 네, 전원이 켜졌습니다. 지금 크레인포에 소니 α7 M4 삼양 35-150 렌즈가 완벽하게 장착이 된 겁니다. 이 렌즈가 장착이 되었기 때문에 탐론 35-150 f2.8 렌즈도 운용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 조합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이 1.1kg짜리 위빌 3S에도 장착은 가능했어요. 물론 α7 M4에 무거운 케이지를 장착을 했어야 되지만 보세요. 지금 크레인포 같은 경우는 케이지를 장착하지 않더라도 이 무거운 렌즈가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네, 로우 앵글 당연히 완벽하죠. 네, 폼팩터 느껴지시죠? 충분히 폼팩터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 많은 분들이 정말 이걸 원하셨을 거예요. 35-150 렌즈가 장착됐잖아요. 그러면 이 렌즈가 장착된다. 그 다음 여러분들은 뭘 하실 것 같으세요? 그렇죠. 줌을 해볼 거예요. 위빌 3S, 위빌 3 같은 경우는 이 α7 M4에 8캠 케이지를 장착해서 35-150 렌즈를 장착하면은 이 후드 장착도 안 됩니다. 그리고 35mm에서 기껏 해봐야 한 요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모터가 죽어요. 왜? 이 렌즈가 너무 크고 무거웠기 때문이에요. 자, 그냥 모르겠다. 자, 150mm. 굉장히 많이 튀어나와 있죠? 한번 이렇게 튀어나오고 잠깐 여러분과 좀 대화를 해볼게요. 얘가 언제 죽나? 지금 이제 위빌 3S, 크레인포 같은 경우는 조금 전 보신 것처럼 굉장히 크고 무거운 70200 GM1, 뭐 권장하는 건 GM2지만 장착이 가능하고 그리고 삼양 탐론의 35-150 같은 경우도 이렇게 운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150mm예요. 35mm로 세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50mm f2.8로 운용이 가능한 겁니다. 자, 이렇게. 네. 멋있나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어때요? 지금 모터가 죽지 않죠? 위빌 3S 같은 경우라면은 정말 모터 파워는 강력하지만 이미 고개가 숙여졌어요. 하지만 이 크레인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운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거를 무조건 권장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급한 상황, 내가 35mm로 세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급한 상황, 50mm, 70mm, 100mm, 150mm 조금 전 보신 것처럼 압도적인 전신 아웃포커싱 영상을 촬영하고 싶다. 그럴 땐 이렇게 운용할 만큼의 크레인포 같은 경우는 충분한 모터 파워와 토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네, 운용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폼팩터도 충분합니다. 이것이 바로 크레인포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 크레인포에 대해서 더 크고 무거운 바디를 장착하기 전에 잠깐 이 크레인포의 좀 외형과 좀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짐벌을 운영할 때 이렇게 일반적으로 가로로 장착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또 요즘에 많은 분들이 어떤 촬영을 원하시죠? 그렇죠, 세로. 많은 분들이 나는 세로가 안 되면은 짐벌을 운용하지 않을 거야. 이거 세로 운용 안 돼요? 저 이거 못 쓰겠어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쇼츠
페이스북처럼 세로로 운용을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이 크레인4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세로 촬영 모드가 탑재되어 있어요. 타사 DJI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카메라를 빼서 옆으로 끼는 그런 세로 촬영 모드가 가능하잖아요. 우선 첫 번째 이 크레인4 같은 경우는 자, POV 모드, 볼텍스 모드, 그 다음 포트레이트 모드. 첫 번째, 카메라를 다시 뺐다 꼈다 세팅을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포트레이트 모드가 가능합니다. 이 상태로 그냥 세로 촬영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 바로 이 손목 지지대가 빛을 발하는데 이렇게 지지하면서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세로 촬영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나요? 지금 3호 150 렌즈로 이렇게 세로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손목 지지대가 나를 훨씬 더 편하게 내 손목을 지지해 줄 겁니다. 이건 정말 써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나는 이 손목 이 포트레이트 모드가 좀 불편하다 그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자, 이렇게 세로로 장착해서 그냥 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두 가지 영상 촬영 모드가 다 탑재된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크고 무거운 삼양 3호 150 렌즈로 세로 촬영 보여드릴게요. 우선 잠깐 잠자기 모드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빼는 거예요. 잠시만요. 이렇게 그냥 빼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살짝 아래로 내리겠습니다. 지금 이 세로로 삼양 3호 150 렌즈가 세로로 운용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위쪽에 홈이 있어요. 그냥 장착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짐벌 세팅을 다시 하는 거예요. 세로로. 자, 지금 아래로 무게가 쏠리고 있죠? 조금 더 이걸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짐벌들이 워낙에 다 모터 파워가 세지다 보니까 정말 너무 미세하게 그렇게까지 짐벌 세팅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정면. 네, 정면 이미 됐고요. 수평. 지금 이쪽으로 좀 너무 쏠리고 있죠? 그러면 무게중심을 반대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네, 됐죠? 밑에 패닝 축은 그냥 된 겁니다. 전원을 다시 켜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네, 자, 보세요. 지금 이렇게 이제 완벽한 세로 촬영도 가능한 겁니다. 조금 전 소프트웨어 모드인 포트레이트 모드와 이렇게 카메라를 다이렉트로 장착해서 세로 촬영 모드. 여러분들이 원하는 세로 촬영 모드를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크레인4 같은 경우는 타사의 짐벌과 달리 두 가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두 가지 세로 촬영 모드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안 해봤는데 조금 모험이긴 한데 이 상태에서 한번 렌즈를 좀 빼볼게요. 버티는지. 이거 내려가면 완전히 망신인데 자, 보세요. 지금 150mm예요. 이걸 권장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이 크레인4의 모터 파워를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급할 때 잠깐 야, 이거는 저도 솔직히 안 해봤는데 네. 위빌 3S 같은 경우 이미 여기서 고개가 숙여졌어요. 하지만 얘는 예, 버팁니다. 네. 삼양 3호 150 렌즈가 장착이 됐기 때문에 이거보다 가벼운 뭐 2470이나 135mm f1.8 GM이나 85GM, 그다음에 50GM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소니 기준 렌즈는 바디는 세로, 가로 다 장착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서도 직접 들어보세요.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손목 지지대. 자,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바로 이 백핸들인데 지윤테크가 이 백핸들이 전 세계 최초거든요. 지윤테크, 위빌 3S, 그 다음에 이제 크레인4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반적인 백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우 앵글을 촬영할 때는 이 백핸들을 잡고 이렇게 촬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들고 다녀도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나는 이런 백핸들이 아니라 일반적인 듀얼 핸들, 이렇게 양손으로 잡는 나는 듀얼 핸들이 더 필요하다. 그런 분들은 자, 여기 노브를 풀면은 이렇게 옆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듀얼 핸들로도 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각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완전히 일자가 아니에요. 살짝 앞으로 쏠려 있는데 왜 이렇게 돼 있냐? 굉장히 이거 좀 써보시면 인체공학적이다 라고 느끼실 텐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짐벌 운용하면서 살짝 이렇게 기울이잖아요. 꼭 이렇게 완벽하게 들고 촬영하는 경우보다 살짝 기울여 촬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이게 각도가 완전 편해요. 써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이 손목 지지대 굉장히 편해요. 네, 너무 약장수 같죠? 그렇죠? 약장수 같죠? 네, 진짜 여러분들께 제가 오늘 이 세미나만 기다렸어요. 정말 이 장점을 여러분들께 나만 빨리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빨리 여러분들께도 이 가볍고 모터 파워가 센 짐벌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흥분한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렇게 가능하고 상황에 따라선 이렇게 백핸들로도 가능한 겁니다. 또 이 부분은 우승우 감독님께서 알아낸 건데 나는 약간 이게 약간 좀 왼쪽에 잡잖아요. 나는 이게 좀 중앙에 오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거를 적당히 이렇게 일자가 아니라 완전히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이젠 완전히 딱 중앙에 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완전히 중앙에 오게끔 돼 있어요. 구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완벽한 더욱더 편리한 완벽한 로우 앵글 촬영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포지션, 각도로 이 핸들을 조정해 보세요. 굉장히 편합니다. 그 다음 제가 한 가지를 좀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자,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여기에 있는 이 위빌 3, 그 다음에 위빌 3 S 때부터 많은 분들이 나는 이 핸들이 참 편하긴 한데 이 핸들을 왼손으로 잡아야겠죠? 네, 이걸 왼손으로 잡아야 돼요. 난 이게 좀 불편하다. 저요. 그렇죠, 감독님. 불편하세요? 자, 그렇죠. 이거를 이렇게 왼손으로 잡는 게 난 불편하다. 오른손으로는 잡을 수 없냐? 물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 크레인 4라던가 이 위빌 3S 같은 경우는 여기 나사를 풀어서 여기 핸들을 반대쪽으로 장착은 가능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구조상 이 백핸들이 이렇게 앞으로 옵니다. 이렇게 들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지금 보시는 것은 크레인 4의 이 핸들 손목대를 빼고 자, 지금 이 슬링 그립은 위빌 3용 슬링 그립입니다. 위빌 3용 슬링 그립을 별도로 구매해서 이 크레인 4의 오른쪽에 장착을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필요하다면 이게 아니라 이렇게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손목 지지대 같은 경우는 반대로 해서 왼쪽에다가도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오른손, 왼손 모두 다 운용이 가능한 짐벌이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슬링 그립만 장착한다면 꼭 이 왼손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으로도 운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짐벌을 운용하면서 짐벌과 또 어떤 걸 많이 장착할 거예요? 짐벌에다가. 그렇죠. 마이크. 조명도 그렇고요. 다 보여드릴게요. 자, 마이크를 많이 장착을 하시는데 마이크를 여기 위에다가 장착을 해요. 그러면 자, 지금은 세로니까 그렇지만 아까처럼 가로가 있을 때 이렇게 로우 앵글을 할 때 위에 마이크가 있다면 이제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마이크를 여기 옆에 지금 이 위빌 3S 같은 경우는 크레인 4 같은 경우 여기에 이제 4분의 1 나사선이 있거든요. 이 위에다가 마이크를 장착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마이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케이블도 연결해야 돼요. 케이블을 연결하다 보면은 짐벌을 운용할 때 케이블이 거추장스럽습니다. 걸려요. 막 내가 조금 움직이면 케이블 때문에 휘청하는 경우도 있고 100% 스테빌라이저를 구현할 수가 없는데 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요 마이크를 추천드립니다. 요 마이크 혹시 제 예전에 그 조명 라이브 할 때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코미카 V30이라는 차세대 마이크예요. 코미카에서 처음 출시된 무선 샷건 마이크입니다. 리시버고 본체예요. 그래서 이 리시버 같은 경우만 이렇게 바디에다가 장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샷건 마이크 같은 경우는 이게 무선 마이크이기 때문에 네, 케이블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매지감 같은 경우가 있다면 이렇게 이 위빌 3S 또는 크레인 4에 있는 이 핸들에 여기에다가 이제 마이크를 거치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은 마이크와 카메라, 짐벌이 케이블이 아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케이블이 필요 없이 네, 마이크 운용도 가능한 겁니다. 네. 개인적으로 이 코미카 V30 같은 경우는 곧 출시 예정이긴 한데 특히 이제 짐벌을 운용하면서 나는 반드시 마이크를 써야 된다. 근데 마이크를 쓰는데 더 편하게 그 다음에 짐벌에 운용할 때 케이블에 걸리지 없이 사용하고 싶다. 그런 분들께 굉장히 추천드리는 그런 마이크예요. 자, 이렇게 렌즈의 길이에 따라서 여러분이 원하는 각도로 렌즈의 화각에 걸리지 않게끔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그냥 소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마이크를 장착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할까요? 모니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또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조명이죠. 자, 제가 정말 이 조명 오늘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요즘에 지윤테크가 좀 이상한 조명들 많이 만들었죠? 아마 여기서도 아마 지윤 조명을 갖고 계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뭐 파이브레이, F100, M40 그리고 최근 굉장히 인기 많은 소형 100W 조명인 몰루스 X100, G60 등 요즘엔 지윤테크가 굉장히 조명의 진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위빌 3S 그리고 전작인 3, 크레인 M3, M2S 같은 경우도 여기에 이렇게 조명이 달려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딱 보셔도 자, 위빌 3S의 조명, 그 다음에 크레인 4의 조명입니다. 어떤가요? 훨씬 크죠? 크레인 4의 조명이 위빌 3S의 약 2배입니다. 훨씬 밝아요. 제가 한번 켜볼게요. 자, 저기 죄송한데 조명을 다 꺼주세요. 자, 제가 벽에다 한번 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네. 자, 보세요. 지금 조명을 100%도 켠 거예요. 지금 이제 조명을 가린 상태, 조명을 켠 겁니다. 상당히 밝죠? 지금 광량은 100%입니다. 광량을 줄여볼게요. 10%, 그 다음에 100%. 네, 이제 여러분들은 짐벌을 운용하면서 흔들림 없는 영상과 최고의 사운드 그리고 이제 더 밝은 영상까지 촬영할 수 있는 거예요. 별도의 조명을 장착하지 않았잖아요. 예전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 계신 우승우 감독님과 함께 이 위빌 3S라던가 또 다른 짐벌에 파이브레이 긴 조명을 거꾸로 장착해서 썼던 경우가 있는데 그럴 필요 없이 훨씬 더 밝은 광량으로 유의미한 광량으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내가 상황에 따라서 색온도를 바꾸고 싶다. 2700에서 5500K까지 색온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네, 색온도 필요하죠? 자,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조명을 여러분께 이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눈부시기 때문이에요. 자, 눈부시죠? 그쵸? 죄송합니다. 자, 눈이 부십니다. 아무리 조명이 밝더라도 뭐 조명이 없는 것보단 낫겠지만 눈부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또 조명이 너무 눈부시다? 그러면 얼굴이 번들번들하게 나오잖아요. 왜 우리 스마트폰에 그냥 플래시 팡 터트리는 것처럼 안 예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자, 이 부분도 위빌 3S 때는 없었어요. 위빌 3S 때는 없었는데 이번에 크레인 4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명 전용 실리콘 디퓨저가 탑재됩니다. 그래서 이 조명 앞에다가 장착을 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눈이 벌써 훨씬 더 편해졌는데 자, 한마디로 미니 소프트박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겁니다. 이렇게 그냥 더 씌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광량을 제가 조금만 낮출게요. 너무 밝아서.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자, 어때요? 훨씬 낫죠? 네, 훨씬 낫. 그리고 저도 이렇게 봐도 약간 빛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심하게 뭐 소위 말하는 눈뽕까지는 없을 정도로 이렇게 운용이 가능한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짐벌을 운용하면서 마이크 그리고 세로 촬영 거기에 조명까지 색온도 조절이 가능한 조명까지도 운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하다면은 이제 150mm
70-200, 200mm까지도 이제 운용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크레인 4입니다. 자, 불 다시 부탁드릴게요. 잠깐 이제 마이크는 제가 제거하겠습니다. 자, 조명도 끄고. 이 새로운 원핸드 짐벌 같은 경우는 가로, 세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마이크, 그 다음에 이제 조명까지. 그리고 조명에 기존의 위빌 3S, 위빌 3S는 불가능했던 이런 새로운 실리콘 디퓨저까지 눈부심 없이 특히 이제 웨딩 촬영하시는 분들, 실내 야간 촬영이 많으신 분들께 굉장히 효율적일 거예요. 네. 특히 이제 웨딩 촬영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제가 소니 알파7 M4를 쓰고 있잖아요. 이거를 쓰는 또 이유가 뭘까요? M4, S3가 아니라 굉장히 좋은 기능이 있잖아요. M4에. 그렇죠. 뽀샷이 소프트 스킨 기능이 있잖아요. 웨딩을 촬영하거나 모델, 여성분들 많이 촬영하시는 분들 짐벌 운영하면서 이 더 부드럽고 아름다운 빛으로 모델과 인물을 촬영해 보세요. 그리고 알파7 M4 같은 경우는 소프트 스킨 기능이 있잖아요. 물론 편집 툴에서 피부톤을 다 보정할 수는 있지만 그냥 카메라에서 보정이 돼요. 그리고 흔들림이 없어요. 거기에 최고의 사운드, 네, 아름다운 빛까지 완벽한 거죠. 이것이 바로 크레인 4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크레인 4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번에 같은 경우는 이 크레인 4에 더 크고 무거운 어떤 바디와 렌즈가 장착되는지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사실 이 크레인 4 런칭 세미나의 진정한 아젠다는 이 렌즈가 장착되는 게 아닙니다. 70-200이 아니에요. 더 크고 무거운 바디가 장착되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잠깐 여기 있는 크레인 4는 옆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어떤 바디가 장착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어떤 바디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뭘까요? 우선 이 바디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미러리스가 아니에요. 그리고 좀 가로가 굉장히 길어요. 가로가 좀 굉장히 길어가지고 위빌 3S에는 무겁진 않은데 장착 자체가 폼팩터가 장착이 안 됐어요. 그리고 이 크레인 2S 같은 경우도 가로가 너무 길어가지고 장착이 조금 애매했습니다. 뭘까요? 맞습니다. BMPCC UKG2입니다. 자, 지금 보세요. 지금 크레인 4의 BMPCC UKG2 렌즈는 칼자이즈 컴팩트 프라임 그리고 앞에 팔로우 포커스가 장착되어 있죠? 전원을 켜볼게요. 전부 다 짐벌 세팅을 완료해 놨습니다.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지금 크레인 4의 BMPCC UKG2입니다. 당연히 4K 운용이 가능하고 6K 프로도 운용이 가능할 거예요. 거기에 이 렌즈 그렇게 가볍진 않습니다. 칼자이즈 컴팩트 프라임 2입니다. 자, 이렇게 운용이 되고 로우 앵글 가능하고 폼팩터 충분하죠? 폼팩터 충분합니다. 이 위에 무선 마이크를 장착해도 될 만큼 폼팩터는 충분해요. 이렇게 완벽하게 운용이 가능하고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에 이렇게 팔로우 포커스가 장착되어 있잖아요. BMPCC UK 그 다음에 4K 프로 같은 경우는 오토포커스가 소니나 우리가 사용한 미러시처럼 오토포커스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팔로우 포커스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렌즈가 일반적인 사진용 렌즈가 아니라 굉장히 무겁고 또 포커스링이 굉장히 두툼한 그런 시네마 렌즈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윤테크의 CMF06 팔로우 포커스입니다. CMF06 팔로우 포커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크고 무거운 시네마 렌즈도 운용이 가능한 건데 자, 여기까지면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뭐냐면 자, 여러분 이런 경우 있죠. 내가 이렇게 포커스를 운영하면서 또 포커스 풀러분이 필요한 경우가 뭐냐? 내가 원하는 구간에서부터 원하는 구간까지 완벽하게 포커스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내가 줌 렌즈를 사용하는데 내가 만약에 소니 알파7 2470GM을 장착했다. 24mm에서 70mm까지 경통을 돌려야 되는데 그 이상 돌리면 이게 튈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 크레인4 전용 팔로우 포커스인 CMF06 팔로우 포커스 같은 경우는 그럴 염려가 없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자, 제가 이렇게 2번을 눌렀어요. 그 다음에 원하는 구간까지만 움직이고 한 번만 눌렀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자, 제가 팔로우 포커스를 움직여 볼게요. 어때요? 아무리 돌려도 더 이상 움직이지 않죠? 그 다음에 반대로 움직여 볼게요. 자, 제가 반대로 해도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즉, 이 CMF06 팔로우 포커스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구간에서 원하는 구간까지 위치를, 영역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짐벌 운영하면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포커스가 튈리 없이 원하는 구간까지만 운용이 가능한 겁니다. 자, 더 이상 안 움직이죠? 반대로 더 이상 안 움직입니다. 이 부분은 비단 포커스뿐만 아니라 줌링에도 운용이 가능합니다. 줌링에도 운용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2405라던가 또는 2470 다른 줌 렌즈도 이 장착이 가능하다면 줌에도 운용이 가능한 겁니다. 원하는 구간에서 원하는 구간까지 사용을 해보세요.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크레인4 같은 경우는 BMPCC UK, 위빌 3S, 위빌 3, 크레인 2S에는 장착이 조금 어려웠던 이 BMPCC UK, UK 프로 4K 같은 경우도 장착이 가능하다면 팔로우 포커스를 연결해서 여러분이 짐벌을 운영하면서 포커스를 동시에 운용하면서 이렇게 운용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잠깐 옆으로 움직이고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조금 더 크고 또 많은 분들이 애용하는 그런 바디를 한번 장착을 해볼게요. 먼저 잠깐 제가 이걸 다시 똑바로 끼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바로 소니 FX6를 장착해 볼게요. 자, 빼고 소니 FX6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소니 FX6입니다. 근데 카메라가 정말 요란하죠? 네, 이렇게 완벽한 기스 방지. 네, 이건 이제 아마 이 영상 아시는 분들은 다 이게 누구 카메라인지 다 알 거예요. 누구 건지. 자, 지금 소니 FX6입니다. 지윤테크에서도 굉장히 강조하는 카메라가 바로 이 FX6예요. 자, 제가 또 세팅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앞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탑핸들이 장착되어 있는 상태예요. 탑핸들. 자, 첫 번째 하늘을 보는 세팅. 지금 뒤쪽으로 넘어가세요. 아래로 내리면 됩니다. 무게는 충분해요. 자, 이 FX6가 조금 무거워요. 그리고 그렇게 무겁진 않는데 이 탑핸들을 장착을 해야 돼서 굉장히 높이가 높습니다. 그래서 폼팩터가 크지 않으면 장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면. 자, 앞으로 지금 무게중심이 쏠리죠? 살짝 뒤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조금만 뒤로 움직이면 될 것 같아요. 네, 끝났죠? 됐습니다. 그 다음 수평. 자, 지금 이쪽으로 지금 쏠리네요. 그러면은 이제 반대쪽으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너무 갔네요. 조금만 더.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패닝축. 네, 패닝축도 간단하게 응용이 됐습니다. 세팅 끝. 자, 지금 잠자기 모드거든요.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지금 크레인4에 소니 FX6가 장착되어 있는 겁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가능하죠? 로우 앵글. 지금 이렇게 탑핸들이 장착이 되어 있고 모니터가 장착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FS6가 장착이 된 겁니다. 자, 지금 렌즈가 이게 굉장히 가벼운 렌즈가 아니라 소니 1224 f2.8 GM 렌즈입니다. GM 렌즈. 굉장히 작은 렌즈가 아니에요. 굉장히 무거운
1224 GM 렌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로우 앵글 운용이 가능한 거예요. 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구간으로 세팅을 하고 모터 파워 같은 경우는 지금 로우입니다. 지금 이거 모터 파워를 하이로 하면 이게 떨려요. 너무 가벼워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운용이 이제 가능한 거죠. 이 FX6 같은 경우는 진짜 탑 핸들과 모니터가 없으면 운용이 굉장히 불편해요. 물론 옆에 측면에 뭐 버튼들이 있긴 하지만 이 모니터가 있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뺄 때 굉장히 불편해요. 잡고 빼기가 굉장히 불편한데 탑 핸들이 있으면 뺄 때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이 크레인 4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의 염원이었던, 그리고 저도 정말 차세대 짐벌이 나오면 그래 어떤 카메라 장착돼도 좋아 하지만 이 카메라만은 꼭 장착되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FX6였습니다. 자, FX6 크레인 3S에 운용하기 너무 무거워요. 크레인 2S에도 운용하기가 조금 버겁습니다. 하지만 이 크레인 4 같은 경우는 1.6kg 그리고 이 손목 지지대가 있음으로써 훨씬 더 편하게 이 FX6를 1224 f2.8 GM, 네, 뭐 이 렌즈가 장착이 되었다면 일반적인 GM 렌즈는 대부분 장착이 될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랑 우승우 감독님이랑 테스트를 해봤지만 FX6 같은 경우는 크레인 4에 70200 GM2는 운용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24GM, 35GM, 그 다음에 85, 135GM, 1224GM, 2470, 2405 같은 경우는 운용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크레인 4 같은 경우는 FX6까지도 운용이 가능합니다. 자, 우선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던 이 크레인 4의 특징, 그리고 어떤 바디와 렌즈가 장착되느냐, 이 부분은 다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다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크레인 4를 실제 운용해 보시고, 그리고 약간 제가 말씀드리기 좀 껄끄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타사와 짐벌과의 비교라던가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짐벌을 저와 함께 한 달 전부터 미리 사용해 보신 이제 우승우 감독님이 나오셔서 실제 이 크레인 4의 운용 후기 그리고 이제 간증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우승우 감독님입니다. 일단 저는 이제 FX6를 사가지고 크레인 3S도 써봤고 로닌 RS2도 써봤고 RS3 프로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쓸 때는 솔직히 쓸만해요.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여행 영상을 촬영한다든지 모델 촬영을 하면은 자꾸 장소를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건 진짜 팔 끊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크레인 2S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 탑핸들 장착도 안 되고 탑핸들을 빼면은 단렌즈밖에 장착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RS2 같은 경우에도 탑핸들은 장착이 되는데 탑핸들을 장착한과 동시에 촬영을 하면은 이 손잡이 부분에서 진동이 엄청 옵니다. 그건 RS3 프로도 똑같아요. 제가 지금 여기 예전에 이제 제가 복 감독님하고 이거를 제가 테스트한 게 있는데 지금 잘 보일까는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제게 RS 프로가 아니라 이제 남의 건데 전부 다 그래요. 이거는 탑핸들을 장착을 하면은. 그래서 이제 불구하고 FX6를 탑핸들을 빼고 촬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능을 거의 사용을 못 하잖아요. 뭐 아담홀핑 렌즈 같은 걸 장착을 해도 내가 줌을 당길 수가 없고 뭐 이제 뭐 클라이언트들한테 이제 영상을 보여주려고 그러면 뭐 빨리 감기도 안 되고 이런 좀 불편한 점이 매우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크레인 4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를 거의 한 달 정도를 썼는데 정말 진동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뭐 펌웨어가 돼서는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제가 썼던 프로토타입에서는 진동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쓰기도 솔직히 되게 편했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저는 이제 오른손잡이다 보니까 이 손잡이가 솔직히 좀 불편해요.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은. 그리고 제가 이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크레인 4로 촬영한 영상이 있고 로니 RS3 프로로 촬영한 영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웨딩 영상 촬영인데 이때를 제가 이제 124 GM하고 135mm GM으로 이제 촬영한 영상이고 이건 크레인 4로 촬영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신랑 입장할 때 엄청 뛰어다녔었거든요. 이거 바로바로 찍어야 되니까. 근데 뭐 그렇게 떨림은 심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제 8호 GM으로 이제 저 지인 감독님이 이제 저를 촬영하는 모습인데, 이건 124 GM에서 아마 한 16mm, 23mm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RS3 프로로 이제 촬영을 했던 장면인데, 솔직히 여기서 진동이 솔직히 되게 많이 왔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영상 보고 이제 좀 비교를 할 건데, RS3 프로하고 자, 왜 이 웨딩 영상을 제가 보여드렸냐면은, 웨딩 영상에 저는 준렌즈를 절대 안 씁니다. 무조건 단렌즈밖에 촬영을 안 해요. 근데 이제 로닌 RS3 프로 같은 경우에는 뭐 24금, 35금, 14금은 무게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밸런스를 무시하고 촬영을 해도 됩니다. 근데 124 GM이나 거기서 만약에 135mm GM이나 85 GM을 장착을 하면은 밸런스를 맞췄는가 동시에 얘가 머리를 숙일 때가 되게 많고, 그리고 여기서 빨간불이 오면서 얘가 캘리브레이션을 하라고 3번이 떠요. 저는 촬영할 때 한 3번, 4번 떠서, 저번에 이제 저기 강남에서 촬영할 때 되게 혼쭐을 났었는데, 이제 뭐 신랑 입장, 신부 입장하는데 갑자기 캘리가 뜨는 거야. 이거는 진짜 여기서 내려놔야 되나? 내가 이걸 가만히 놔둬야 되나? 취소를 해야 되나? 이런 걱정을 한다고요. 근데 이 지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까지 크레인2S를 지금 메인으로 쓰고 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밸런스를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촬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왜? 밸런스 맞출 시간이 없어요. 그냥 솔직히 말해서, 전원을 끄고 여기 이제 릴리프 형님도 저 밸런스 맞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셨는데, 저는 솔직히 틸트 축하고, 이 틸트 축 앞에 이렇게 앞뒤로 갔다 왔다 갔다, 이것만 맞추고 롤 축하고 펜 축은 거의 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래도 버티는 짐벌들이 지운 짐벌들이에요. 솔직히 디자인은 솔직히 정말 안 이쁜데, 진짜 이 모터 파워 하나만큼 하고 스테빌라이저는 솔직히 타 회사보다는 엄청나게 뛰어나요. 솔직히 간단한 이런 현장 같은 경우에서는 솔직히 뭐 뮤직비디오를 촬영한다 그래도 많이 걸어봐야 한 이 정도밖에 안 걷잖아요, 솔직히. 근데 여행 영상을 촬영한다든지 하면은 롱테이크로 촬영할 일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솔직히 RS 프로 론인하고 지훈하고 차이가 이 정도는 벌어진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해요. 지금도 뭐 마찬가지고 그 생각은.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크레인4 같은 경우에도 FX6에 너무 친화적으로 나온 심볼인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듭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저는. 그럼요. 단점은 요즘 짐벌들이 RS3 프로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왼손잡이용으로 많이 나왔어요. 하지만 RS3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바꿔 옮길 수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절대 바꿔 옮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른손잡이를 하려면은 위빌 3용 제품을 사야 됩니다. 이거 갖고는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이제 하고 싶으면은 제가 레드미라주님이 아까 보여줬지만 이렇게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꺾으면은. 근데 내가 이렇게 잡고 저는 모니터를 항상 장착을 하니까 이건 솔직히 좀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오른손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 입장이에요. 이거는 저는 무거운 짐벌을 많이 다뤘기 때문에 솔직히 이 소목보드가 저는 필요한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여성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필요하겠지만 저한테는 그렇게 크게 체감은 안 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달라졌던 게, 제가 프로토타입에서는 이 LCD가 없었거든요. 이 반짝반짝 빛나는 게 여기하고 이런 디자인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번 거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솔직히 좀 단점이 터치가 좀 거슬립니다. 이게 이제 RS3 프로하고 비교를 하면은 RS3 프로는 액정이 커서 터치하기가 솔직히 편해요. 근데 이번 지금 건 좀 액정이 좀 작아서 터치하는 게 좀 약간 불편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점 빼놓고는 저는 한 달 동안 썼지만은 이 짐벌을 되게 만족하면서 썼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우승우 감독님의 실제 사용해본 후기 이제 간증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세요. 어때요? 하얀색 LED가 있죠? 여기 틸트 축, 그리고 패닝 축, 그리고 롤 축, 패닝 축에 이렇게 하얀색 LED가 들어오는 게 이거는 지윤테크 짐벌 최초입니다.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자 보세요. 어거지로 이렇게 모터를 튼다. 빨간색이 뜨죠? 지금 짐벌의 인디케이터입니다. 지금 모터에 조금 무리가 있냐 없냐를 이렇게 조명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틸트 축, 자, 또 괜찮죠 이제? 틸트 축, 패닝 축, 롤 축에 이런 인디케이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이 짐벌에 지금 모터가 좀 무리가 있다, 없다를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또 우승우 감독님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기본 이 콤보에 들어있는 이 핸들 같은 경우는 물론 자 이렇게 듀얼 핸들 형태로 하면은 이쪽에서 낄 수 있어요. 다만 이게 안 된다는 것 뿐이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반대로 끼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앞으로 가겠죠. 그런 거 빼고 이 백핸들 빼고는 요거 같은 경우는 이 상태로 양쪽에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짐벌을. 요것만 따로 나중에 필요하다고 구매하신다면 그렇게도 운용은 가능한 겁니다. 자, 우선 우승우 감독님께서 정말 솔직한 이제 이 크레인4에 대한 후기를 말씀해 주셨고 지금 사용하시는 모습,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렇게 프리뷰 모니터가 장착되어 있죠. 지금 여러분이 사용을 하신다면 이건 지금 스몰리그의 모니터 액세서리인데 필요하시다면은 이 스몰리그의 액세서리를 장착해서 이 모니터, 이 암이라던가 손목 지지대를 빼고 원하는 부분에다가 이 모니터 지지대를 장착해서 모니터를 연결하고 사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캐논 C70, 그 다음에 세로 그립 장착된 EOS R3, 후지 GFX100, 니콘 Z9 같은 세로 그립이 장착된 바지도 장착이 가능합니다. 충분히. 그런데 이미 FX6를 본 마당에 캐논 C70, EOS R3, GFX100, 니콘 Z9 같은 경우는 네, 당연히 장착되겠죠. 이 이상 뭘 보여드려야 될까요? 크레인4에.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이 이상 어떤 카메라를 장착을 해야 여러분들이 이 크레인4가 정말 가볍고 모터 파워가 강력하다 라고 느끼실까요? 자,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맞춰보세요. 어떤 카메라와 렌즈가 또 장착되는 걸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방문해 주신 고객님께서 정말 감사하게도 이 카메라를, 렌즈를 크레인4에 장착을 할 수 있게끔 허락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뭐 하나 숨겨져 있죠? 요 아래. 으짜! 무거워요, 솔직히 말해서. 자, 여러분 뭘까요? 사실 답이 나왔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정말 이 렌즈와 바디가 그리고 모니터까지 장착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사진 찍을 준비하세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레인4의 진면목입니다. 바로 레드 코모도 X입니다. 자, 보세요. 자,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조심. 지금 락을 풀고 제가 미리 짐벌 세팅은 다 해놨습니다. 전원을 켜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전원이 켜졌습니다. 자, 지금 레드 코모도 X예요. 최신형 레드 코모도 X와 칼자이즈 컴팩트 프라임 3 렌즈, 그리고 상단에 모니터, 그 다음에 뒤에 소형 V 마운트 배터리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볼까요? 로우 앵글이겠죠? 가능하죠. 네, 저도 정말 이 크고 무거운 바디와 렌즈가 장착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로우 앵글 가능합니다. 참고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크레인4의 모터 파워를 BMPCC UK 70200, FX6까지 대부분 미디엄 이상 모터 파워를 로우, 미디엄, 하이, 미디엄 이상 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최초로 모터 파워를 하이로 세팅했습니다. 모터 파워, 파라미터, 모터 토크, 네, 하이입니다. 하이에서 지금 레드 코모도 X입니다. 그리고 BMPCC, 그리고 칼자이즈 컴팩트 프라임 렌즈가 운용이 가능한 거예요.
놀랍죠? 와, 정말 저도 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고 오늘 정말 상상치도 못한 그런 바디와 렌즈를 이 크레인포에 정말 극한 테스트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크레인포 같은 경우는 지윤테크에서 5kg 이상 짐벌에 장착과 4번의 세팅이 가능하다면은 5kg, 6kg, 7kg 정도까지 운용이 가능하다라고 답변이 왔었는데 지금 물론 이 조합이 7kg 이상은 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7kg까지는 장착 불가능합니다. 레드 코모도 X입니다. 그리고 렌즈는 칼자이즈 컴팩트 프라임 2예요. 이렇게 크레인포를 운용하는 건 절대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크고 무거운 바디와 렌즈와 모니터까지 풀로 장착된다. 네, 크레인포가 굉장히 고무적이다. 네, 1.6kg짜리 가벼운 짐벌치고는 모터 파워가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조심히 내려놓겠습니다. 크레인포 S. 크레인포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유쾌한 생각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예판을 하고 있어요. 자, 크레인포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정가 89만 9천 원에서 10% 할인된 80만 9천 원에 예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크레인포 콤보 같은 경우는 99만 9천 원에서 89만 9천 원 10%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탠다드와 콤보가 어떤 차이가 있냐? 차이점은 바로 이 손목 지지대입니다. 이 손목 지지대와 핸들, 이 필요하신 분들은 콤보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나는 그냥 이렇게 쓰겠다, 일반적으로 다른 짐벌처럼 이렇게 핸들만 잡고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80만 9천 원에 10% 할인하고 있는 스탠다드를 권장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크레인포에 최적화된 다양한 옵션 같은 경우도 지금 20% 할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필요하신 분들은 유쾌한 생각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바로 크레인포 스탠다드, 크레인포 콤보를 구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진과 영상 많이 촬영하셨죠? 그래서 이제 후기를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지금 여기 내용이 나와있죠? 7월 14일까지 후기를 남겨주시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시원하게 한 잔 드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기프트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을 capture해서 진행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 유쾌한 생각 지윤테크의 크레인포 짐벌 세미나 여기까지며 방문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